X가 뭐냐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있죠. 물건의 특질, 요거 배웠죠. 물건의 특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건의 특수한 성질,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변되죠. 하나가 뭐 있어요? 자, 절대성. 두 번째는 뭐예요? 베타성. 자, 절대성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적 효력. 또 하나 뭐가 있죠? 자, 물건적 청구권. 여기 있죠. 자, 베타성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일물, 일건주의. 이게 원칙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베타성과 관련돼서 뭐가 있어요? 자, 공시의 원칙이죠. 공시라는 것은 뭐예요?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동산에 대해서는 뭐예요? 인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예요? 부동산은 등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러면 봐봐요. 요거 우선적 효력은 모선성이라고 그랬어요. 절대성. 물건적 청구권. 요거 보면 절대성. 이걸 본능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우리가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기 한번 읽어봐요. 베타성. 요거는 뭐예요? 베타성. 자, 우선적 효력 그럼 뭐예요? 절대성. 물건적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이건 아주 뭐 매년 우리가 민법이든 등기법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물건적 청구권은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종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반환, 그 다음에 뭐예요? 제거, 예방. 이렇게 요거는 절대적으로 외워야 돼요. 요걸 외우지 않는 이상 물건의 어떤 체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부동산은 뭘로 써요? 등기. 그래서 읽어봐요. 자, 부동산 등기법이 탄생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시법과 관련돼서 연결되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뭘 잘해야 돼요? 물건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물건의 이제 특질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자, 물건의 종류가 있었죠.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예요? 자, 8종류가 되죠. 크게 이제 불러봐요. 점유권, 그 다음에 뭐예요? 본권. 본권은 다시 뭐로 나눠지죠?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이제 대표적으로 또 두 개로 나눠지죠. 용익물권하고 뭐예요? 담보물권. 그럼 용익물권은 이제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과 관련돼서는 이제 유치권, 담보물권은 이제 유치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자, 항상 요거는 머릿속에 딱 숙지가 아니라 요거는 완전 머릿속에 굳히기 작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주 토요일 날 배운 게 다시 이제 물건의 특질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읽어봐요. 자, 절대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물건적 청구권 하면 뭐예요? 절대성. 물건적 청구권은 뭐예요? 반환, 제거, 예방. 그럼 물건적 청구권은 몇 종류가 있어요? 크게. 자, 두 종류가 있죠. 이렇게 한번 합쳐봐요. 점유권에 대한 물건적 청구권, 즉 점유 보호 청구권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치니까 뭐예요? 본권에 대한 물건적 청구권. 그럼 물건적 청구권은 크게 몇 개? 두 개. 점유보호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건적 청구권은 안에 들어가면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 한번 또 다시 숙지하죠. 베타성입니다. 요거 보면 베타성. 자, 그러면 부동산은 뭘로 써? 등기. 동산은 인도.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의 공통점은 읽어봐요. 공시의 원칙. 공시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시의 방법은 달라. 자, 그러면 동산은 뭘로 써? 인도. 부동산은 등기로 써.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싹 지우는 순간 머릿속에 지워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지워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절대성 그러면 우선적 쾌락권과 물권적 정권 이렇게 암기가 돼야 돼요. 배타성은 일물 일건주의 원칙, 공시의 원칙 이렇게 이제 떠올라야 되고. 자, 물건의 종류 요걸 그냥 따로 외우지 말고 요 책의 편제 그대로 외우라는 겁니다. 그럼 읽어봐요. 점유권,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담보물권은 뭐예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질권은 민법상 시험 범위에서 뭐다 제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빨리 올수록 좋아요. 요 틀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워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오늘 이제 시작해야죠. 자, 부동산 등기법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거기에 맨 앞에 이제 제목을 한번 봐봐요. 제2파트라고 나와 있어요. 자, 부동산 무슨 법이 나와 있죠? 등기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부동산 등기법을 한번 분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요거죠. 자, 그럼 부동산 하면 뭐가 있어요? 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누네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센스가 있는지 봅시다. 등기부는 몇 종류? 등기부는 저를 보지 말고 요걸 봐요. 자, 그러면 두 종류가 있죠.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항상 우리가 전체 이제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는 대상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죠. 근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뭘 대상으로 하죠?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면서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 그러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뭘로서 등기로서 공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이제. 일단 개념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할까요? 그렇죠, 등기소. 자, 등기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등기소에 왜 갈까요? 등기하러. 앞으로 그런 방식은 안 돼요. 읽어봐요. 등기소에 뭐하러 가요? 신청하러 가죠. 등기소에 누가 있어요? 등기관. 등기관한테는 뭐해 가요? 그랬더니 등기관한테 뭐하러 가냐 그랬더니 등기하러. 이러면 안 돼요. 읽어봐요. 접수. 그렇죠. 등기관은 접수라는 겁니다. 자, 등기관이 접수하면 등기부에 이제 등기부라는 게 이제 탄생하고, 그럼 봐봐요. 등기부는 결론 뭘까요? 바로 기록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연습을 해. 등기소는 뭐하러 가요? 신청. 등기관은 접수. 등기부에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합치면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게 이제 이렇게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접수하고 접수 요 시점하고 기록 시점하고 가만히 봐봐요. 자, 접수가 빨라요, 기록이 빨라요? 접수가 빠르죠. 그러면 과거에는 기록 시점이 효력 발생 시기였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접수 시부터 기록 시까지 뭐가 생겨요? 틈이 생기죠. 틈이 생기면 누가 개입될 여지 있어요? 바로 얘예요. 얘.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면 어디로? 자, 이쪽으로 소급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소급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부에 기록하면 언제 효과가 나타난다? 접수한 때로 소급한다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뭐 기록 시점이 효력 발생 시기였는데 그러면 접수 시점과 기록 시점을 봤더니 틈이 발생했어요. 이 틈이 누가 개입될 여지가 있느냐?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막다 보니까 이렇게 막으면 접수한 대로 소급하겠죠. 그러면 방패가 생겼어. 그러면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발생합니다.
자, 효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효력 발생 시기. 자, 효력 발생 시기는 그러면 기록한 때다, 접수한 때다. 접수한 때. 이게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접수한 때로 소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중요한 의의에서 중요한 걸 하나 찾아냈어요. 그럼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앞으로 등기소 그러면 읽어봐요. 신청, 등기관, 접수, 등기부, 기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를 갈까요? 바로 전산 등기부라는 거야. 전산 등기부. 항상 등기부 하면 앞에 전산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종이 등기부는 봐봐요. 연필로 뭐 하죠? 써졌죠. 과거에는 기재야. 근데 지금은 기재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기재가 뭐로? 기록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이런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기 전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해. 머릿속에 등기소 신청 둘이 가면 공동 신청, 혼자 가면 단독 신청, 제3자가 가면 제3자에 의한 신청이야. 그럼 대리인이 가면 대리인 신청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게 이제 활용해 볼 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 읽어봐요. 자, 등기하면 생각나는 것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인생 무미건조한 겁니다. 자, 비가 오면 생각나야 돼. 그때 그 사람. 그러면 등기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앞으로 이걸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자, 그러면 등기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은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자동차는 등록이 돼야 한대. 되죠. 그러면 자동차도 읽어봐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은 원칙을 뭐라고 원칙을 해요?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요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이게 토지죠.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갈까요? 건물 등기로 가고 요거는 토지 등기로 가죠. 그러면 건물 등기, 토지 등기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저당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돈이 없어서 B한테 토지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근데 B가 돈을 안 갚아. 저 A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럼 B는 뭐예요? B는 A한테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저 경매가 들어가서 B가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죠. 그러면 B는 A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결론 없다. 그래서 민법에서 뭘 배우느냐? 바로 이걸 배운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자, 법정 지상권은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 그걸 이제 기초론은 기초 잡는 겁니다. 딱 등기법은 서두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봐봐요. 어떤 사람은 에어서 문제를 풀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르쳐주면 자기가 활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노력을 해서 그냥 지문 자체를 외우겠죠. 어떤 사람은 봐봐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안다고. 자, 그러면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X, X죠. 이유는
자, 명인 방법의 한 임목은 명인 방법은 공시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봐봐요. 등기가 없어. 한번 봐봐요. 명인 방법의 한 임목은 소유권의 대상은 될 수 있죠. 근데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유도 없이 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예요? 명인 방법이죠. 명인 방법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예요. 봐봐요.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이거예요. 그러면 제 몸에 명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제 몸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는데? 넥타이. 자, 넥타이. 자, 넥타이를 메고는 순간 넥타이는 뭐예요? 내 거다. 이거예요. 넥타이를 그러면 딴 데 가서 함부로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명인 방법이야.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면 이렇게 수목이 있어요. 수목이. 그래서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자 시골엔 제가 이제 뭐예요? 지리산이니까 뭐예요? 자 우리가 놀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가 놀이터예요? 산소가 우리 사투리로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맷동이라 그래. 맷동. 근데 이제 산소를 이제 묘지를 가는데 거기 왜 그러면 거기가 뭐의 놀이터가 될까요? 잔디밭이 있죠. 그러면 시골이다 보니까 산이 높아야 안 높아요? 높죠. 그럼 뭐 하나 들고 가요? 비닐푸대를 하나 들고 가. 그러면 거기에서 뭐예요? 위에서 싹 타고 오면 천하의 뭐예요?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기 전에 꼭 하나 걸려요. 왜 걸리냐 그랬더니 요렇게 뭐예요? 요렇게 쇠사슬로 딱 해서 묶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뭐 하나 딱 달아놔요. 접근 금지. 접근하면 죽인다. 그래서 해구를 하나 걸어놔요. 이게 무슨 방법이다? 명인 방법이 되는 거야. 자, 명인 방법.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묶어서 독립된 방법이 소유권의 대상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래서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앞으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명인 방법의 줄임말은 뭐냐? 읽어봐요.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읽어봐요. 명인 방법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어떻게 읽나 봅시다. 읽어봐요. 겁박한 공공 두 자로 건치면 어떤 사람은 겁박한 공공을 두 자로 건쳐봐라 그랬더니 빠꿍 이러네요. 빠꿍이 아니라 읽어봐요. 공박이란. 자, 겁박한 것은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다 포함된다는 거야. 그러면 공박은 경제적 요인의 하나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겁박한 공공의 줄임말은 뭐예요? 읽어봐요. 빠꿍이 아니라 공박. 그러니까 어원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어원들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요걸 요렇게 지어서 이제 출발을 할 때 항상 자 개념부터 잡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등기 등록은 뭘 원칙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으라고.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 그럼 등기소를 보는 순간 읽어요. 등기관은 접수, 등기부는 기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치니까 부동산 등기의가 나오는 거야.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지금은 접수 시점과 기록 시점이 어디가 빠르네요? 바로 접수가 빠르죠. 과거에는 효력 발생 시기가 기록한 때지만 2013년에 정부 개정을 가져오면서 바로 뭐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 다시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 이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읽어봐요. 등기부는 그러면 양식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페이지로 가냐면 221페이지로 가봐요. 자, 211페이지네요.
자, 211페이지. 자, 211페이지 보니까 거기 자, 그러면 등기부의 양식 구조가 나와요. 자, 그래서 맨 앞에 읽어봐요. 맨 위에 제목. 토지 등기부야. 요거는 토지 등기부예요. 그러면 뒷장을 넘겨보면 뭐가 나올까요? 뒷장을 넘겨봐요. 건물 등기부. 건물 동그라미. 자, 우리 아파트 대부분이 아파트 살자. 그러면 거기 213페이지 무슨 건물? 구분 건물 등기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오늘 머릿속에 완전히 숙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제 한번 가보죠. 자, 210페이지 이제 한번 가봐요. 210페이지. 자, 210페이지 바로 왼쪽 부분이죠. 자, 210페이지 보니까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백을 거기에다 써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가운데다 써요. 가운데다. 여백 가운데다. 이제 사이사이에 뭔가 쓰기 위해서 딱 여백 중가운데 21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항상 이게 입체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등기부의 양식 구조는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표제부, 가구, 얼구.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색깔로 이제 봐봐요. 제가 뭐라고 있나 봐봐요. 읽어봐요. 표제부 기록, 가구 기록, 얼구 기록. 뭐 공통점은 기록이죠. 그러면 요 위에다 이렇게 해서 등기 기록이야. 각각을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제발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요, 이걸. 그러니까 등기부에 살아있는 공부를 하시려면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읽을 때 읽어봐요. 표제부 기록, 가구 기록, 얼구 기록. 그럼 또 제가 뭐라고 그러나 봐요. 자, 표제부. 자, 표제부는 뭐냐면 등기 정보 자료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한번 우리가 써놔요. 자,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고 그러느냐?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한 부동산은 몇 등기가 돼야 돼? 한 기록이 돼야 돼. 자,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우리가 민법에서 일부 일처제가 되듯이 그럼 표제부도 몇 기록? 한 기록. 그러면 여기에다 가로 열고 이제 써요.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이야. 만약에 표제부가 2기록이 되면 무슨 등기가 될까요? 이게 바로 중복 등기가 되는 거야. 중복 등기. 자, 우리가 민법에서는 첫 계약을 배우듯이 등기법에서는 중복 등기라고 배우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이 돼야 돼. 그래서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그러면 일부동산에는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이란. 자, 이렇게 이제 써놓고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한번 묶어봐요. 이렇게 이제 묶어내. 자, 묶으면 바로 이게 뭐냐? 이걸 읽어볼래요? 표제부, 가구, 얼구. 이게 바로 등기부야. 앞에다 써요. 등기부. 자, 등기부란 표제부, 가구, 얼구로 편성되는 것. 이게 등기부야. 자, 등기부도 그러면 등기부는 개념도 모르면서 등기부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부란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구로 편성되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편성이 이제 발생되죠. 그러면 요거하고 묶어봐요. 요거하고 요거를 묶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부동산은 물건이죠. 그러면 여기에다 하나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물적 편성주의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부동산 중심으로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적 편성주의다. 그러면 여기에다 뭐예요? 이렇게 이제 뭐 물음표를 붙여니까 물적 편성주의란 결론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뭐라고 그래요? 물적 편성주의다. 이런 결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깨트릴 게 있어요. 자, 등기부는 그러면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 그러면 항상 여기서 단서를 붙여봐야 돼. 토지 등기부인지 건물 등기부인지 항상.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냐 건물 등기부냐 집합 건물 등기부냐 요걸 스스로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로 나눠진다. 두 종류.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로 구분된다. 이러면 틀려요. 자, 등기부는 크게 몇 개로 구분된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일까요? 전산 등기부야.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 등기부를 똑같이 하나 복사를 해줘야 돼. 복사를 해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 등기부 부본 자료가 뭐냐? 그러면 요 옆에다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보조 기억 장치. 자, 그러면 이제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표제부는 걸릴까요? 사실일까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1개월의 등기를 강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야. 사실. 자, 갖고는 걸리죠. 갖고는 요거는 갖고 그러면 소유권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요거는 자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얼굴은 소유권 예의 권리야. 그러면 요거 공통점은 뭐냐? 바로 권리야. 권리. 자, 권리가 많아요. 사실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이 권리가 많죠.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 등기란 그래서 권리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 관계를. 이걸 빨리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물건 사면 영수증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러면 우리 등기부가 끝나면 영수증 줘야 안 줘요? 주죠. 그게 여기에다 써요. 이게 바로 권리증이 되는 거야. 권리증. 자, 그러면 요거는 권리증은 실무상 용어고 요 등기증이 권리증이 뭐냐?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영수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좋죠. 그러면 그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 그래서 별표가 3개짜리야. 자, 등기필 정보란 그러면 개념을 잡아야 돼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야. 자, 우리가 등기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는 등기 기록이 뭐고 등기부가 뭐냐.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요거는 제가 잡아준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 제2조에 이런 개념을 잡아놨어요. 앞으로 자, 등기 기록이 뭐냐. 그 다음에 등기부가 뭐냐.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 자료가 뭐냐. 등기필 정보가 뭐냐. 4가지 개념을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등기기록,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필 정보.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걸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거 잠깐 잡아놔서 기본서로 오세요. 자, 기본서 몇 페이지를 가냐면 잠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자고요. 자,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163페이지로 가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163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등기부 그러면 맨 밑에 163페이지 맨 밑에 가봐요. 맨 밑에. 그러면 맨 밑에 163페이지 천천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맨 밑에 뭐가 나와 있는지 봅시다. 자, 용어의 정리가 나와 있죠. 자, 부동산 등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 자, 등기부 행강편 쳐놓고 그러면 저 뒤에 편성이라는 걸 행강편을 딱 끊어라는 거야. 맨 밑에. 자, 163페이지 맨 밑에. 자, 등기부 그러면 뭐예요? 편성. 키워드야. 등기부 그러면 뭐라고? 편성.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호 등기부란 자, 전산정보처리조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 찾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외워야 돼. 나중에 얘하고 헷갈려. 나중에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자,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부 편성. 다시 등기부 편성. 몇 부분으로 편성됐어요?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각구, 얼구.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2호 보죠. 자,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거기에다 줄쳐놔요. 보조 기억 장치. 자, 등기 기록이란 그러면 한 개의 읽어봐요. 한 개 읽어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 한 개의 토지 또는 읽어봐요. 한 개의 건물에 대한 읽어봐요. 등기 정보 자료. 그래서 거기 등기 정보 자료 행간편잖아요. 자, 등기 필연 정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등기 필연 정보란 거기에 이제 163페이지 맨 밑에 하고 있어요. 163페이지. 4번에 등기 필연 정보란 그거는 따로 별표 3개 놓고 등기부에 새로운 요게 키워드야. 새로운 줄쳐놔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11조 1항. 자, 누가 작성해 줬어요? 등기관이. 자, 우리 그럼 이마트로 한번 가봅시다. 이마트 영수증 누가 발급해줘요? 그렇죠. 거기 계산원이 이제 해주죠. 그러면 우리 뭐 등기부에는 누가 있어? 등기관이. 그러면 등기관이 영수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그 밑에 보고 계시고 자, 등기 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법원 행정처장이 작성하는 정보 어때요? X예요.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11조 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 그래요?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제일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요 네 단어야. 네 단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봐요. 제 마음 좀 알아줘요. 요거 보면 등기 정보 자료, 등기부 편성, 등기부 부본 자료, 보조 기억 장치, 등기필 정보.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163페이지와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잡아준 게 아니라 등기법 제2조에서 용어를 정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기를 해야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 정보 자료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 자, 등기부 그러면 편성. 등기부의 종류는 몇 종류? 2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등기부? 전산 등기부.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 이게 뭐예요? 보조 기억 장치. 자, 표제부는 그러면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그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읽어봐요. 각구는 소유권. 소유권은 각구. 다시 소유권은 각구. 각구는 소유권. 그럼 소유권의 내용을 보고 싶다. 어디를 봐야 돼? 각구에 봐야 되는. 그러면 얼구는 봐봐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그러면 설정됐을 때는 어디에 기록될까요? 얼구. 그러면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공통점. 권리. 그래서 우리 권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러면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져. 그러면 권리의 등기도 또 다시 생각해야 돼. 각과하고 얼구로. 그러니까 등기법이 왜 어렵느냐. 자기가 뭐 어떤 요인을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 지정은 토지로 가지만 등기는 계속 두 개로 나눠져. 봐봐요. 등기부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건물.
그러면 등기부 그러면 읽어봐요.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는 권리 얼구도 권리. 그러면 크게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크게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표제부는 그러면 몇 개월? 1개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배웠으니까 봐봐요. 자 얼마나 내공이 쌓였나 봅시다. 읽어봐요.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지목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은 60일의 등기를 강조한다. X죠. 지목 변경 몇 개월? 1개월이라. 그러면 왜 1개월을 등기를 강조하느냐? 뭐예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지목 변경은 그러면 누가 해주죠? 지적소관청이 어디에 알려줘? 등기소에 알려준다. 읽어봐요. 읽어봐요. 등기 촉탁이야. 자 등기 촉탁을 거꾸로 읽어볼래? 그럼 거꾸로 읽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읽는 거야? 탁청기 등 이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읽어봐요. 촉탁 등기 이렇게. 그러면 촉탁 등기의 주체는 누구냐? 관공서가 해주는 게 촉탁 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파트에서는 등기 촉탁이라고 배우고 등기법은 촉탁 등기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촉탁 등기가 우리가 출제가 됐거든. 그러면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딱 골격을 형성해 놔야 돼. 그림을 딱 그려 놔야 된다. 이걸 모르고 어떻게 등기법을 나가요? 그러니까 등기법을 몰라서는 절대 이걸 몰라서는 등기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한 번 더 반복하고 이제 등기비 구조에 관련돼서 이제 몇 개 점검해 보자고요.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자 그러면 등기 기록을 뭐라 그래? 등기 정보 자료. 자 표제문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몇 개월? 1개월 깎고 소유권 며칠? 60일. 특별조치법에서 60일의 등기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얼굴은 소유권 예의권리. 자 그러면 등기부 그러면 읽어봐요. 편성. 등기부 부본 자료란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이제 되고 자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웠어요. 이거는 머릿속에 딱 한 편의 사진으로 딱 찍어놔야 돼. 자 이렇게 이제 지워봤습니다. 자 집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A4 용지에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봐봐요. 아 표제부 갖고 얼고. 자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몇 개월? 1개월 60일.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각각을 뭐라 그래? 등기 기록. 요 전체를 뭐라 그래? 등기부. 그렇죠. 등기부. 이때 등기부는 두 종류가 있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럼 항상 요 등기부라고 나왔을 때는 자기가 여러 각도에서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집합 건물 등기부인지 확인해야 되고 요 등기부가 아무 말이 없으면 여기 앞에 전산이라는 걸 또 생각해야 되고 과거에는 읽어봐요. 과거에는 종이 등기부였거든. 지금은 전산 등기부야. 전산 등기부. 그러면 전산 등기부 그러면 봐요. 결론적으로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기억해둬야 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 얼굴은 권리.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무슨 장? 권리증. 그러면 권리증은 그는 실무상 용어고 우리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읽어봐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툭 치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림 속에 이제 생각이 나야 되고 요거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놔요 머릿속에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풀이해쳐 볼게요.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부에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등기소 그러면 신청, 등기관, 접수. 자 등기부 기록이죠. 그러면 기록이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해쳐볼까요?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표제부라는 등기부라는 공적 정부에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구에 기록하는 것.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갑골구는 권리.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읽어봐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거. 이렇게 이제 풀어헤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와 관련돼서 211페이지 이제 한번 보자. 이제 자, 좀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오늘 졸면 안 돼요. 오늘은 무조건 오늘은 뭐예요? 졸면 안 돼. 등기부 악자까지 해야 돼. 자, 211페이지 가니까 토지 등기부 찾았죠.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 자, 무슨 번호가 있어요? 고유번호. 고유번호 그 앞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부동산 고유번호라고 써봐요. 여 앞에는 부동산 고유번호가 부동산이 생략이 돼 있어. 생략이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몇 자리인지 한번 세어볼래요? 14자리가 되죠. 그러면 끝에다가 이렇게 14자리라고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 파트에서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토지의 고유번호와 부동산 등기법의 고유번호는 자리수가 일치한다. 어때? X.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고유번호는 몇 자리? 14자리가 되는 거야. 자,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몇 자리인지 몰라요. 13자리가 되죠. 그러면 거기 한번 의미가 다 있어요. 자, 1135 있죠?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는 전산등기소라고 써요. 자, 1135 전산등기소 고유번호가 돼. 자, 거기 몇 자리가 있어요? 1982년 찾았어요? 예, 그게 연도라고 써요. 연도 썼어요. 자, 그러면 067211 찾았어요? 예, 거기 순서라고 써요. 그러면 이게 전산 2기 순서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주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되니까 서초등기소 1982년도에 67,211번째로 전산화됐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시험은 그 정도는 알 필요 없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돼. 자,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 14자리. 요거는 잡아야 돼요.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모든 게 시험은 등기부에서 나오는 거야. 이 등기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등기법을 배우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한번 보자. 자, 거기 표제부 행강편서나 봐요. 이제 표제부. 자, 좀 이제 저희가 자, 표제부 뒤에다 색깔을 약간 여기에다 집어넣어 봐요. 등기라고 좀 넣어봐요. 표제부 등기. 자, 가령 지금 건물 배우고 있어요? 토지 배우고 있어요? 토지. 그러면 토지의 표시의 등기 가로 안에 있죠. 거기에다 등기라고 붙여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책에서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러면 표제부하고 토지의 표시 공통점은 사실이잖아.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사실이라고. 그래서 요 옆에다가 사실의 등기라고 써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같은 말입니다. 자, 표제부 등기, 자, 부동산 표시의 등기, 그 다음에 사실의 등기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 자, 그러면 표제부 그러면 다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1개월이라고 써요. 1개월. 요게 이제 기초공사예요. 자, 표제부는 그러면 몇 개월의 등기를 강조한다. 1개월. 자, 그러면 이제 표제부. 거기 표제부는 표시번호 줄 쳐놔봐요. 표시번호. 자,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다시 표제부는 표시번호예요. 자, 등기부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어. 그 표제부 밑에 표시번호가 있어요. 찾았어요? 예, 표시번호. 자, 표시번호가 뭘까요?
그냥 자기가 생각 없이 하지 말고 표시번호가 뭐냐? 표제부에 등기할 순서를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표제부라는 겁니다. 표시번호라는 겁니다. 자, 표시번호 옆에 뭐가 있어요? 접수 나와 있죠. 접수. 자, 접수 그러면 1982년 몇 월 며칠? 9월 9일. 그러면 요거는 가로 열고 접수 일자라고 써요. 자, 조그맣게 써봐요. 1982년 9월 9일 접수 일자. 자, 거기 접수란에 있죠. 접수란. 자, 저기 접수란에 한번 봐봐요. 여기 표제부에 무슨 번호가 있느냐? 표시번호, 접수. 접수란에 뭐가 있어요? 1982년 몇 월 며칠? 9월 9일. 거기에 바로 접수 일자가 돼. 근데 여기에서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 그러면 거기 표제부 접수 일자 몇 년도예요? 1982년 9월 9일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가 주의라고 하나 다이가 별표를 하나 딱 해놓으세요. 접수번호라고 써요. 지금 접수번호 표제부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시험에 무진장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근데 봐봐요.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까먹어. 며칠 지나면 까봐요. 자, 봐봐요. 자, 접수일자는 사실이야 권리야? 사실이죠.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거든. 그래서 우리 표제부에는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주 등장합니다. 시험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까먹지 말고 그러면 요 접수란과 관련돼서 표제부 접수에 대한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생각 없이 해요. 봐봐요. 자, 접수일자는 접수번호는 X, 접수일자는 접수번호는 X 이렇게 했다가 거꾸로 돼. 접수일자는 X, 접수번호는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접수일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그래서 이렇게다가 접수번호 꼬리표를 붙여서 권리라고 하나 써놔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제부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무슨 번호?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옆에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잘라봐요. 그게 바로 소재. 151번이 지번이라는 거야. 그래서 소재 지번. 자, 그 옆에 이제 왔어요. 지목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지목은 이렇게 해서 행강편을 딱 전화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또 까먹었다. 토지 등기부 하고 있어. 자, 지목은 그러면 어디에 기록되느냐? 토지 등기부에만 나타난다는 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니까 항상 다음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가? 그럼 10중 8구 지목을 찾으라고. 지목은 어디에만 기록된다? 토지. 그렇죠. 지목은 몇 개? 지목은 몇 종류가 있어? 또 다 까먹었다. 또 까먹었어. 지목은 28종류죠. 그러니까 28종류가 여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목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러니까 지목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항상 토지냐 건물이냐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자, 거기 밑에 보면 그 다음에 면적으로 왔어요. 면적.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읽어봐요. 432.6제곱미터 찾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등기 원인 좋잖아요. 자, 부동산 등기법 177조 6항 1항에 의해서 2001년 7월 9일 날 뭐예요? 전산 2기 이렇게 왔네. 자, 거기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표시번호 몇 번? 1번. 요 1번을 동그라미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거 옆에다가 써요. 이게 주등기야. 자, 주등기. 자, 여기 1번 주등기. 자, 그러면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여쭤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1하고 나와 있죠. 전이 찾았어요? 예, 그만 읽어봐요. 전 읽어봐요. 전 표시번호 2번을
2번을 전 표시번은 2번을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전 2번은 뭐가 되느냐? 여기에다 이렇게 화살표 놓고 일종의 폐쇄 등기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폐쇄 등기 기록. 요 문제가 생기면 몇 번을 찾아봐야 돼? 전 2번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요 폐쇄 등기 기록은 계속 보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무슨 버전? 영구 버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폐쇄 등기부도 발급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폐쇄 등기부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야죠. 그럼 올해 작년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갖다 드세요.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됐어요. 폐쇄 등기는 발급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그거 틀린 사람은 금치산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폐쇄 등기부도 발급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자기가 경매를 하든지 경매를 할 때는 요 등기부를 알아야 권리 분석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와서 뭐요? 맨날 보는 것은 사실 실무상 보는 것은 갖고 얼굴밖에 안 봐. 저당권이 얼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야 돼. 그러면 읽어봐요. 표제번호 몇 개월? 1개월. 여기 읽어봐요. 표시번호 읽어봐요. 접수 읽어봐요. 소재 지번 읽어봐요. 지모 그다음에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게 목차가 탁탁탁탁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등기법 하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등기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등기부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에 가서 이것까지 오면 검상첨하고 검상첨합니다. 표제부 그러면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그러면 여기에서 접수와 관련돼서 접수 일자는 있죠.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야. 1번은 무슨 등기? 주등기. 다시 1번은 무슨 등기? 주등기. 2번은 주등기가 되는 거야. 1, 2, 3, 4로 가는 것은 주등기야. 그러면 요 전 2는 뭐 읽어봐요. 전 표시번호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 그러면 전 2라는 것은 결론 폐쇄 등기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딱 머릿속에 넣어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설명을. 그러니까 이걸 등기부를 딱 구조를 양식을 딱 외우면서 왜 그러느냐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이제 가보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다시 갖고는 소유권. 그럼 소유권 밑에다가 여기에다 가로 열고 60일이라고 써요. 갖고는 며칠? 60일. 갖고는 며칠? 60일. 갖고는 며칠? 60일. 애워야 돼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애울 거는 애워줘야 돼. 등기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등기법이 기초 잡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이게 탄력을 해서. 그러니까 내용으로 쭉쭉 설명하면 다 등기법 포기하게 된다고. 그러면 갖고는 며칠? 60일.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소유권 하면 갖고. 다시 소유권 하면 갖고 하면 소유권. 소유권 하면 갖고는 며칠? 60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그러면 봐봐요. 봐봐. 쓸 필요 없어요. 매매는 1개월의 등기를 강조한다. OX. X. 매매는 뭐의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거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몇 개월? 60일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매매는 그러면 쌍무계약이야, 편무계약이야? 쌍무. 그러면 60일은 60일인데 언제? 사유가 중요해. 그럼 매매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에 등기. 그래서 민법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야. 민법이. 매매는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의 특징은 동시 이행 관계가 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매는 그러면 운칠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보죠. 갖고는 그러면 무슨 번호? 순위번호. 거기 등기부를 봐봐요.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갑자 동그라미. 또 하나니까 갑자 동그라미. 그러면 갑자 밑에 순위번호 순 동그라미 합쳐봐요. 갑순이. 그러면 갑성이 동생이 갑순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갑순이 동생이 둘이 있는데 갑순이야. 얼구로 가봐요. 얼구 동그라미 얼순이. 자 그러면 갑구는 갑순이, 얼구는 얼순이, 표제부는 표시번호, 다시 표제부는 표시번호, 갑구는 갑순이, 얼구도 순이. 그렇죠. 맨날 해도 맨날. 그러면 바보같이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자 갑구죠. 갑순이 얼순이. 그러면 갑구하고 얼구와 갑구끼리 싸움을 붙여. 갑구는 같은 구죠. 뭐에 따라서 결정이 돼? 순위 번호에 따라서. 나중에 활용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등기부에서 나오는 거야. 등기부에서.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얼구하고 얼구는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싸움을 붙여놓으면. 자 여기 봐봐요. 자 갑구하고 얼구는 같은 거 다른 거. 그러면 접수번호,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같은 거 순위번호,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그러니까 모든 게 등기부인데 애울 필요가 없어. 제가 애우라는 것만 외워두면 돼요. 애우라는 것만. 자 그러면 갑순위 나오죠. 이제 순위번호 같습니다. 자 찾았어요. 예, 두 사람은 손가락을 뭐예요? 딱 지시를 해요. 찾았으면 이렇게 해서 요거 그래야 제가 뭐예요? 제가 그래 이제. 자 갖고 찾았어요. 예,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찾았죠? 순위번호 요 1번 동그라미 쳐놓고 앞에다 주등기라고 써요. 자 설명을 했으니까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1번. 1번 밑에 뭐라고 써놨어? 전삼. 전삼이 뭐예요? 전 순위번호 3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설명을 안 한 사람은 봐봐요. 여기 선생님 전세건입니까? 전세건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 순위번호 3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옆에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은 형광펜찮아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갑니다. 봐봐요. 자 표제부에도 등기 목적이 기록된다. OX, X. 등기 목적은 갖고 얼구에만 기록됩니다. 등기 목적이라는 것은 등기를 하게 되는 이유거든.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된 이유가 그 등기 목적이라는 거야.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은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자 이전 동그라미. 자 이전 밑에다 이전 동그라미 쳐놓고 자 이전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이렇게 써놔요. 주체의 변동이라고 써요. 주체의 변동. 자 이전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 자 주체는 인이죠. 인. 그러면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 그러면 주체가 바뀌면 이걸 이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주체가 바뀌면. 그러면 이전 그러면 뭐의 변동이다? 주체의 변동이야. 주체의 변동. 자 그러면 이제 자 등기 목적 옆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접수 나와 있죠. 자 접수는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잠깐 써봐요. 자 1997년 2월 19일 찾았어요. 예, 가로 열고 조그맣게 접수 일자라고 써요. 자 가로 조그맣게 필기하는 연습도 한번 해봐요. 자꾸 접수 일자. 자 6782호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접수 번호라고 써요. 접수 번호. 자 그러면 다시 역으로 물어봐 드릴게요. 접수 일자는 언제예요? 1997년 2월 19일. 접수 번호는 6782호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거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고요. 자 등기 원인 찾았어요. 예, 그러면 자 1997년 2월 5일 찾았죠. 예, 그 밑에다 조그맣게 오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원인 일자.
자, 매매 가로 열고 등기 원인이라고 써요. 등기 원인.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등기 원인 일자는 언제예요? 1997년 2월 5일. 자, 등기 원인은 매매가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읽어봐요. 매매 등기 원인이야. 자, 정여도 등기 원인이야. 그런데 공통점은 등기 소유권 이전이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참 많다라는 거네요. 매매도 있고 정여도 있고 상속도 있고 기타 등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등기 목적은 뭐라고? 소유권 이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다시 매매는 뭐라고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차이점은 쌍무계약, 편무계약. 그러면 매매와 정여는 그러면 며칠의 등기를 강조한다? 60일 거죠. 자, 오늘 등기법, 요 등기법 211페이지 요거 설명하면 등기법 다 끝난 거야.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민법을 가져와서 써먹기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여기 읽어봐요. 아버지, 요거 뭐예요? 아들이죠. 합치면 뭐예요? 아들 그러지 말고 부전자전이라고 그래봐요. 자, 부전자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요거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살아생전 주고 싶어. 뭘까요? 정여죠. 근데 정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3개가 부과가 돼. 자, 양도세, 취득세, 정여세. 정여세는 국세예요, 취득세.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가 돼요. 국세. 그러면 아버지가 머리가 워낙 좋으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자자. 그래서 매매하자. 그러네요. 매매하게 되면 정여세는 면탈할 목적이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실제는 등기가 의미가 뭐예요? 정여죠. 알고 봤더니 매매. 읽어봐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매매 뒤에 정여를 감춰서 안 감춰서? 감춰서. 읽어봐요. 이게 은닉행위야. 어차피 요 집은 누구한테 가? 아들한테. 그러면 등기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어요. 아버지 걸렸다. 정여세만 추징하면 돼. 그래서 은닉행위는 그러면 무효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써먹어야 돼. 지금 써먹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등기 원인 일자는 언제? 자, 1997년 2월 5일. 등기 원인은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좀 생각 좀 하시라는 겁니다. 생각 좀. 자, 그러면 권리자 줄 서나봐요. 권리자 옆에 권리자. 자, 그러면 요 권리자. 그러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찾았어요? 예,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야. 다시 잘 들어봐요. 표제부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만이 기록된다. 어때? X. 권리자는 자, 표제부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시험이 그렇게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등기부에서 뭐예요? 말을 꼬아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목차 이제 외웠으니까 한번 봐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갖고는 무슨 번호? 전이번호. 여기 뭐예요? 등기 목적. 읽어봐요.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생각이 돼.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목차까지 생각해주면 아주 금상첨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봐봐요. 갖고는 무슨 번호? 선의번호.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며칠? 60일. 갖고는 무슨 번호? 선의번호.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돼. 자, 이제 얼구로 가보죠. 얼구는 무슨 건? 소유권 이해 권리.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거기 뒤에다가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사항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읽어봐요. 설정이야. 자, 설정.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이란 그러면 이제 좀 숙제해야 돼. 개념 정리한 겁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라는 것은 읽어봐요.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할 때 이때 설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래요? 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제한물건이라고 써요. 제한물건.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임차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걸 뭐라고요? 설정. 그럼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데? 제한물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 살펴놔서 그러면 제한물건의 설정은 결론적으로 민법에서는 읽어봐요. 설정적 승계라고 봐요. 자, 26회 때 자 이게 이 지문이 맞나 봐요. 자,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된다. OX, X.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가 항상 이게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기법은 되게 어려워. 지금 기초가 잡혀 있어요. 뭐 등기법은 변동해. 막 지문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를 탄탄히 해놔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응용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설정.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머릿속에 딱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애가 뼈한테 자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줬어. 저당권 설정이네요. 설정. 누가 설정을 해줬어요? 애가 그러면 읽어요. 저당권 설정자. 읽어봐요. 저당권자. 건자. 누가 설정을 해줬어요? A가. 그래서 이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을 저당권자. 그렇죠. 누가 설정자고 누가 건자인지도 6개월 만에 한다고. 10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럼 맨날 밥만 먹으면 누가 설정자고 누가. 그러면 설정자하고 건자를 모른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설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요. 자, 이제 입력을 해요. 읽어봐요. 설정이라고 그런다.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무슨 물건인데? 제한물건. 제한물건은 그러면 결론 설정적 승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거기로 가서 211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얼굴은 뭐라고? 순위번호. 그러면 순위번호 몇 번? 1번. 1번 밑에 뭐가 있어요? 전십이 나와 있죠.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 순위번호 10번을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 목차는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여쭤볼게요. 자, 건자 등기 목적은 읽어봐요. 건자당 설정. 그래서 설정 동그라미. 자, 접수 일자는 언제예요? 2001년 5월 4일 접수 일자. 접수 번호는 언제예요? 21,099호. 이제 자기가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등기 원인은 뭐가 나와 있죠? 2001년 5월 3일. 이게 뭐예요? 등기 원인 일자. 설정 계약이 뭔데? 등기 원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나와 있죠. 그러면 채권 최고액 줄쳐놔봐요. 채권 최고액. 자, 채권 최고액은 얼마 읽어봐요. 돈 나오면 뭐에 덜덜 떨어서 돈 읽을 수가 없어. 얼마예요? 4,560. 그러면 요거는 채권 최고액은 가로 열고, 자,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110% 이상, 이제 110% 이상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1금융권은 요즘은 한 110%. 7억이면 얼마로 설정되어 있을까요? 7천. 자, 7억 7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 6천만 원이면 6억 6천. 6,600이죠. 자, 근데 봐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저희 집은요 110%가 설정이 안 돼 있고 140% 설정이 돼 있네. 그거는 제 상금융권이야.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이 그 집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채권 최고액은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4금융권에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읽어봐요. 채권 최고액. 채무자 줄쳐놔봐요. 채무자. 자, 채권 최고니까 채무자 줄쳐놓고 요걸 뭐예요? 묶어요. 옆에다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필이라고 써요. 자, 필이라는 것은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자,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채권 제거건 기록할 수 있다. OX, X, 채권 제거건 기록하여야 한다.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거든. 또다시 이제 크게 이제 일단 보고, 자, 그러면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107-107-18 건자당 건자 나와 있네요. 주식은행 오늘 주식회사 우리 은행 찾았어요. 우리 은행 그러면 몇 자리인지 쉬어봐요. 13자리죠. 가로 열고 13자리라고 써놓고요. 자, 노말 가면 무슨 법? 엄마법 등기법에 오면 그래서 가로 열고 써요.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그럼 요거 생략해서 가로를 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부동산 등록번호라고 그래. 이게 일명 법인 등록번호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13자리로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몇 자리? 13자리.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해운동 1가 203 평창동 시장 공동담보 동서 동번지 건물 부동산 등기법 177조 6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 7월 11일 날 옮겨 적어왔다는 거예요. 전산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것은 옮겨 적어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등기부의 양식 구조는 다 우리가 숙지했어요. 자, 그러면 자, 크게 이제 좀 이따 다시 우리가 이제 또 약간 들어갈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알고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거기 봐요.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걸 목차를 숙지해두면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거기까지는 요구도 안 해. 표제부는 표시번호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거기까지 목차까지 외워두면 금상첨화가 돼. 어떤 사람은 봐봐요. 이 등기부의 구조를 완전히 뭐에 깨차고 있거든. 자, 갖고는 그러면 순위번호 옆에 등기 목적 옆에 접수 전주 옆에 등기원인 밑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갖고 한번 외워두면 얼굴은 똑같아.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로서 순위번호,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쉬는 시간에 좀 암기를 해놓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까지 하고 일단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